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초고에너지 우주선의 근원. 이번 동영상도 역시 아주 신기한 숫자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 이 숫자죠. 5.694 2의 19승, 5.7 2의 19승. 이 숫자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 코스믹 레이, 우주방사선, 코스믹 라디에이션, 우주선,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높은 에너지를 지닌 각종 입자와 방사선 등을 총칭한다. 즉 이와 같이 우주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이게 우주에서 이렇게 쏟아집니다. 입자 하나가 쏟아져요. 입자 하나가 스틱 하고 쏟아지면 이제 우주 그 지구 표면에 공기나 뭐 물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하고 탁 부딪혀 가지고 이제 파탄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표면에 측정기에서 뭐 엄청난 입자들이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측정기에서 이렇게 막 엄청난 입자들을 측정을 하죠. 그러면 그 역으로 역산을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원천이. 야,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이겠죠. 즉, 다시 지표면에서 막 엄청난 입자들이 막 측정이 되죠. 파탄난, 산산조각 부서진 입자들을 역으로 계산을 하면 원천 소스 요 하나, 입자 하나. 이 입자가 도대체 뭐냐? 입자 한 개입니다. 그 입자 한 개가 뭐냐? 그것이 이제 1차 우주선과 2차 우주선이 있는 거죠. 1차 우주선은 아까 여기 입자 하나, 근원, 원본. 2차 우주선은 이제 막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 파탄 나는 것들. 자, 1차 우주선 대부분이 양성자 90%가 양성자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양성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외에 뭐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등이 쏟아지는데 문제가 가끔 가다가 아주 이상한 물리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입자. 도대체 그 입자가 뭐냐는 거죠. 양성자일까? 아닐까? 뭐 아니면 또 물리학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입자일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걸 이제 초고에너지 우주선. 이게 도대체 근원이 뭐냐? 자, 이것도 역시 물리학에서의 미해결 문제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이라고 보면 이제 물리학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목록 중에서 이제 여기 쭉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암흑 물질이 뭐냐, 뭐 암흑 에너지가 뭐냐 이렇게 있죠. 거기서 여기 초고에너지 우주선, 지구 근처에 충분히 에너지가 높은 우주선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부 우주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이게. 먼 곳 우주선에서 방출되는 일부 우주선이 GGK 한계, 물리학에서의 이제 이 한계 이상보다는 절대 이거 올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불가능이다 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계산을 한 거죠. 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의 목록 아주 다양하게 있다. 본 동영상에서는 초고에너지 우주선이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우주선 방금 설명을 했고, 세계 최대 양성자 싱크트론. 이게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입자 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입자 가속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프랑스 지역에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LHC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만큼 27km, 아주 27km면 이제 엄청 큰 거죠. 27km 해가지고 이제 입자 가속기에서 세계 양성자하고 뻥 부딪히면 뭔가가 막 나오겠죠. 그래서 측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7km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힉스 입자, 뭐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힉스 입자가 여기서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 하나 받았죠. 그게 27km 반경, 직경이 27km이고, 여기서 제 아무리 크게 해봤자, 측정을 해봤자, 네, 여기 이 에너지가 충돌 에너지가 1의 2의 13승 일렉트론 볼트. 네, 요만큼. 세계 최대 양성자 싱크트론도 1의 2의 13승 일렉트론 볼트 밖에 못 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향후 이것보다 4배 더 큰 거, 100km네. 100km 짜리. 지금 현재
현재 이것이 지금 건설비가 10조, 건설비 10조, 운영비 10조, 네, 해가지고 20조가 든 거죠. 그래서 신의 입자, 힉스 입자를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27km짜리보다 더 4배 더 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조가 건설비만 뭐 30조 혹은 건설비만 30조, 40조짜리를 뭐 2050년경인가 하여튼 뭐 향후 10년, 20년 거쳐가지고 막 그 건설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그 10배 더 크죠. 자, 이거를 건설을 한들 초고에너지 우주선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정체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하간 현재 1의 2의 13승 일렉트론 볼트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의 2의 16승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입자가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1000배 아닙니까? 1000배. 여기 세계 최대 LHC에서 셀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보다 1000배 더 크잖아요. 1000배 더 큰 입자가 뭐냐? 양성자,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무슨 입자가 막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에너지가 큰, 이거를 보면은 야구공이 뭐 1000km per hour, 1000km, 야구공이 1000km per hour로 쏟아지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가? 입자 한 개가. 그 입자 한 개가. 예. 어쨌든 이 입자는 1m의 제곱당 1년에 1개 정도가 이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발생이 된다고 한다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그럼 이거는 태양면에 폭발한 거 아니냐? 여기 태양면 있잖아요. 여기 태양에서 뻥 터져가지고 여기 팍 오잖아요. 와가지고 여기 우주선, 지구에 이렇게 쏟아지는 거 요 입자 아니냐? 네, 태양. 평균 1년에 1회 정도 태양면이 폭발을 하고요. 그 태양면에서 쏟아진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밖에. 지금 세계 최대 LHC 13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 10승밖에. 그러니까 태양면에서 쏟아지는, 태양에서 이렇게 우주를 거쳐서 지구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럼 태양이 아니면 뭐냐? 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평균 1년에 1회 정도 태양면의 폭발로 이거 이렇게 나오고요. 야, 그러면 초신성 아니야? 초신성. 자, 우리은하의 초신성의 폭발. 초신성 폭발하면은 이거 아닙니까? 자, 초신성이 이렇게 뻥 하고 폭발했다. 야, 이 정도면은 이 폭발한 입자 하나가 이제 우리 지구로 쏟아진 거 아니냐? 네, 우리 은하의 초신성이 폭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강한 자기장의 천연 대형 가속기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천연적으로. 그래봤자 16승, 17승 정도라는 거죠, 이게. 야, 그러면은 16, 17승? 예, 일단 요거는 말이 되네요. 자, 그런데 초고에너지. 이거는 고에너지죠, 고에너지. 앞에 초가 붙습니다. 울트라.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은하의 초신성 폭발도 이거 아니다. 야, 그럼 초신성 폭발 정도도 아니라면 뭐 블랙홀이 폭발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블랙홀도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차 우주선. 1차 우주선은 지표에 이르기 전에 평균 10회 정도 대기 중에 원자핵과 충돌. 뭐 대기가 이제 그 질소, 공기, 질소, 산소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한 10번 정도 이렇게 충돌을 한다는 거죠. 충돌해가지고 여기 관측기에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1차 우주선, 2차 우주선. 이거를 보면 이 그림을 또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소스가 있고요. 초고에너지 우주선이 있고 한 10번 정도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또 살펴보면 네, 그래서 뭐 다다다다다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뭐 입자가 생기고 일렉트론, 포지트론, 뭐 뮤온, 뉴트리노, 중성자, 감마레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요 그림을 한번 보면 LHC 아까 세계 최대의 싱크트론 입자 가속기죠. 입자 가속기에는 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양성자를 딱 싸가지고 양성자 두 개를 서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막 돌려가지고 서로 충돌을 시킨다.
그 에너지가 이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13승. 자, 그래서 그 다음 GGK 한계 앞에서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계산해본 결과 5의 19승 혹은 6의 19승 일렉트론 볼트, 자 19승. 이것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이제 5.6, 5.6 2의 19승. 실험적 관찰은 5.7 정도래요. 이론은 게 뭐 5.6이나 5.7이나 이제 같은 숫자고 5.7 2의 19승 일렉트론 볼트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미트 한계. 결코 6의 2의 19승 일렉트론 볼트를 넘을 수가 없다. 19승이에요. 19승. 그러니까는 초신성, 초신성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신성 우리 그 물리학적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 다시 태양면 10승. 네. 자, 그래서 이것을 GGK 한계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활동은하핵이나 활동은하핵이 뭘까? 자, 초신성의 폭발보다 더 강력한 게 뭐겠습니까? 초신성의 폭발보다 더 강력한 거는 우주 중심에 은하 중심이죠. 은하 중심에 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 은하가 있고요. 은하 한 개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고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 Z를 뿜어내요. 야, 초대 질량 블랙홀. 그냥 일반 블랙홀이 아니에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서 이렇게 막 뻥 하고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야, 이거 아니냐, 이거. 네. 이것이 이제 입자 한계가 우리 지구로 쏟아지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거 여기서 뽑아내죠. 그래서 활동 은하핵,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활동 은하핵이나 입자 Z를 방출하는 강착 원반을 갖춘 블랙홀에서 뭐 Z 뻥 하고 쏟아내죠 등 알려진 천체 후보는 지구로부터 1억 6천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은하가 있죠. 근데 우리 은하는 그 입자 Z를 방출 안 합니다. 이거 방출 안 하죠. 그럼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죠. 그건 한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역시 이거 Z 방출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Z를 뻥 하고 방출을 하는 핵은 지구로부터 1억 6천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6천만 광년 거리에서 와야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걸 그다음 다른 은하에서 은하 간 매질을 거쳐, 그러니까 이 1억 6천만 광년 이상에 떨어져 있는 요 Z가 이제 은하에서 우리 은하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쳐 우리 은하로 이동하는 우주선 양성자, 요거 입자 하나가 우리 지구로 와야 되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론적 상한은 이제 가정을 해보죠. 이거 빛의 속도로 뿜어내고 있다. 빛의 속도로 뿜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은하로 은하하고 은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지구로 도달했잖아요. 그 이론적 상한이 99.9999998% 광속. 야, 이 광속에 이 정도는 된다. 그 정확히 빛의 속도로부터 Z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우리 은하까지 도달하는데 이걸 하는 거죠. 그럼 왜 2% 0.0000002%가 줄어들었냐? CMB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 1억 6천만 광년에 걸쳐 양성자와 이게 Z가 이제 우주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 전체적으로는 CMB가 있다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그 양성자를 막을 거 아니에요. 막으니까 요만큼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반드시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죠. CMB의 상호작용 때문에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요만큼 느려진다는 거죠. 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GGK 한계라고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 숫자가 이거라는 거죠, 이거. 네. 그 문제는 뭐냐? 이것보다 더 높은 입자가 쏟아진다는 거, 아니, 쏟아지는 건 아니고,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게. 자, 궁극적으로 모든 우주선 양성자의 에너지는, 양성자는 고에너지의 광자와 어떤 경우에는 고에너지 전자 양전자 쌍과 중성비자 쌍의 생성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오면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뭐 바뀐다라는 뜻이 되겠죠. 저의 주장, 요거다, 중성비자 쌍이다. 그 고에너지의 출처는 초고에너지 우주선의 정체가 뭐냐?
물리학에서는 현재 양성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다. 양성자가 뭐 이만큼 광속으로 이제 우리 지구로 온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이거. 그게 아니라 중성미자 쌍이다. 왜 그런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MB 때문에 이만큼 느려지는 거죠. 그 CMB가 뭐 이것이 이제 CMB지 않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우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우주 배경 복사. 이것들에 걸려가지고 이제 속도가 눈꽃만큼 느려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고 에너지 우주선 2의 18승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우주선을 이제 초고 에너지 우주선이라고 부릅니다. 18승.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19승. 자, 다시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아마 5.7 2의 19승. 네. 근데 이거 18승이죠. 네.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우주선을 초고 에너지 우주선이라고 부르고, 아마 이것은 추측하기로 초대 질량 블랙홀 Z 혹은 감마선 폭발 요거이지 않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962년 20승이 관찰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적 상한, 제 아무리 뭐 이게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의 속도로 이렇게 온다고 한들 19승이란 말이에요. 19승. 에너지가 19승인데 여기 20승이 관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물리학이 틀렸던지, 아니면은 물리학이 뭔가 요 이론적 상환, 요 계산이 틀렸던지, 아니면은 물리학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던지. 그래서 미해결 문제인 거죠.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20승이 관찰이 됐다는 겁니다. 1991년 오마이갓 입자 해가지고 3.2의 20승. 네. 가지고 이제 계속 20승이 넘는, 자, 다시 19승. 한계가 19승이에요. 근데 20승이 넘는 입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또 떠들썩했습니다. 20승이 또 넘었어. 네. 포착.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미국 사람하고 미국 연구팀하고 유타대학교하고 도쿄대학교하고, 도쿄대학교가 뭐 돈을 많이 냈나? 도쿄대학교가 좀 이렇게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입자로 명명을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는 자, 다시 1991년에 23.22의 20승이 관찰이 됐고,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마이갓 입자라고 이렇게 불렀고, 3.2 여기는 2.44 포착. 그래서 도쿄대 일본 연구학자들이 이제 많이 공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테라스 일본의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입자라고 명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이 700km의 제곱. 그러면 700km의 제곱이면 계산이 안 되네. 25km? 네, 25의 제곱 하여튼 뭐 20km. 그럼 이게 요 관찰되는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 가로 세로 면적이 20km라는 가로 20km, 세로 20km. 네. 425? 26? 뭐 하여튼 25km. 가로 25km, 세로 25km. 근데 이게 무슨 25km냐.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그 구역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구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건 1km 해가지고 이런 구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합하면 이 관측 면적이 이제 700km의 제곱이라는 거죠. 야, 어마어마한 거니까 이거 사막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마어마하게 측정을 하네요. 그래서 자, 20 일렉트론 볼트 이상. 다시 말하면 19승. 네. 19승 일렉트론 볼트가 한계인데 20.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0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 100년에 하나쯤 1km의 제곱당. 그러니까 1km의 제곱 가로 세로 당 100년에 한 개씩. 그러면 아주 가끔이 되겠죠. 아주 가끔 이렇게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고에너지가 1991년 오마이갓 입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센 거 2021년 요거
아마테라스 입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100년에 하나씩 1km의 제곱 가로 세로 1km 1km당 100년에 한 개씩 이렇게 초고 에너지 요거 20을 넘는 초고 에너지가 관찰이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말이 안 된다. 물리학이 파탄난 건 아니죠. 물리학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 현재. 자,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건 너무 세요. 너무 세잖아요. 이게 그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뭐 어떠한 자기장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장 때문에. 근데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가 않음. 따라서 우주를 직선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직선으로 이동하니까 역추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그대로 역추적을 직선으로 역추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역추적을 해보니까 로컬 보이드, 텅 빈 허공이 보이더라. 텅 빈 허공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텅 빈 허공에서 이게 나오는 것처럼 계산이 되더라. 역추적이 되더라. 결국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시 아무리 이게 높아봤자 19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20승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역추적을 한들 텅 비었다. 거기 그 소스라고 생각되는 곳이 텅 비었다. 관측 결과 은하 평면과 우리 은하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은하 자기장이 입자를 이러한 에너지로 가속하기에는 충분히 강하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은 은하 외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우리 은하 밖에서 왔는데 그 우리 은하 밖에서 온들 이렇게 센들 19승을 못 넘는다. 20승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오느냐? 역추적 해보니까 텅 빈 허공에서 나오더라. 아,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학이 멘붕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고 에너지, 제출회라는 말에는 이제 7번째 열렸다는 거죠. 초고 에너지 우주선 국제 심포지엄, 아르헨티나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뭐를 해석하느냐? 울트라 하이 에너지 코스믹 레이, UHECR. 그 기원, 도대체 기원이 뭐냐? 모르니까는 논문으로 물리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가지각색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겠죠. 가장 높은 에너지로의 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하다는 게 이거죠. GGK 한계. 이거 말이 안 된다. 가속을 해봤자 말이 안 되고, 우주선의 전파냐? 은하계와 은하계 외부 자기장이 뭐 또 있느냐? 은하계에서 은하계 외부로의 플럭스 전환, 광범위한 공기 샤워 해석과 관련된 하드론 작용, 중성미자냐? 이게 중성미자일까? 감마선 및 중력파의 다중 메신저 연결, 뭐 표준,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아무리 현 물리학의 지식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네, 표준 모델을 넘어선 물리학. 네. 물리학을 넘었다, 이거. 그거냐? 여기서 저의 주장, 그게 아니라 중성미자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러면 중성미자가, 자, 표준 모델, 현 표준 물리학에서는 중성미자의 질량은 0. 이게 0이에요, 0. 20승이 아니라요. 20승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고 0으로 봐요. 중성미자의 질량은. 근데 무슨 발표자는 이게 0 일렉트론 볼트로 보는데 표준 모델에서는 그 무슨 중성미자가 말이 되냐? 네. 제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그런지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소스 역추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역추적을 했습니다. 역추적을 해봐도 여기 보이드, 로컬 보이드, 로컬 지역 보이드 텅 빈 허공에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이제 자기네들 논문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현재의 입자 물리학으로는 입자 물리학이 노벨상에 지금 노벨 물리학상이 한 210개 의 노벨 물리학상이 수상이 됐거든요. 210개. 그 중에서 입자 물리학이 한 80회 정도. 그러니까 80회. 210개의 물리학상 중에, 노벨 물리학상 중에 입자 물리학이 80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이 어마어마한 거죠. 현재의 입자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거? 자, 이것은 제가 6년 전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거죠. 어미 블랙홀은 수직 방향의 차원을 입자로 만든다. 여기 수직 방향의 차원이 무슨 뜻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이라는 거죠. 우리 가로 세로 높이 3차원 아닙니까? 4차원 우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4차원 세상이 있고 그게 이제 수직 방향 차원 아니잖아요. 4차원. 4차원을 입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차원을 어떻게 입자로 만드냐? 네, 뭐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차원의 브레인, 막을 입자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폭발이냐 발생이냐, 발생이라고. 폭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폭발, 빅뱅이 아니고요. 대발생, 짠짠짠 하고 발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간가스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저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저 6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텅 빈 공간이에요. 텅 빈 공간에 넓고 고르게 수소가 짠짠짠 보이드, 아까 로컬 보이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넓고 고르게 수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이 뭡니까? 없었어요. 없었던 게 갑자기 짠짠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디서? 4차원으로부터 우리 우주로 없었던 게 갑자기 짠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성간가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다. 물론 초신성이 씨앗을 만들죠. 초신성의 폭발로부터 씨앗이 만들어지고 이런 가스들은 갑자기 짠짠짠 하고 수소가 발생. 그래서 여기 뭐 수소가 새로이 발생되는지 실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 제안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4차원 우주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미양자홀 우주론. 어미양자홀이 여기 쫙 우주죠. 우주 크기의 어미양자홀이 있고 우주는 표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입자가 있어요. 입자가 여기 4차원 우주에서 입자가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블랙홀, 어미양자홀,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입자가 이렇게 떨어져 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리 우주에 갑자기 짠 하고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죠. 우리 우주 표면, 우리 우주 공간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에너지 세기가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세겠죠. 4차원인데. 4차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세던지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약하던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즉 표준 물리학을 벗어나게 세던지 아니면 벗어나게 약하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표준 물리학은 요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3차원 우리 우주 공간 내부에 있는 것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표준 물리학을 넘어선 에너지로 갑자기 없었어. 보이드잖아. 보이드. 허공 텅 비었는데 갑자기 짠 하고 뭔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났죠. 발생이다, 발생. 자, 그래서 요거라는 겁니다. 표준 모델을 넘어선 물리학이고 4차원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는 뭐 물리학에서는 양성자일 거라고 현재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성미자. 아까 알겠죠? 중성미자가 0 일렉트론 볼트라고 현재 입자 물리학은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20승이 되냐? 20승.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막 가능한 얘기냐?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전체 평균 에너지 밀도, 우주를 그냥 평균으로 봐.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양성자가 1m의 3승당 양성자가 한 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전체 평균이에요. 완전한 평균치를 취하자. 왜냐면 지구가 입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 사이에는 입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거를 그냥 평균을 쳐버려. 평균으로 때리면 1m의 3승당 1m 가로 세로 높이 1m당 양성자가 한 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까지 이제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진짜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진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을 빼면 5%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20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물질은 1m의 3승당 한 0.3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0m의 3승당 0.3개 정도. 야, 그렇게. 자, 100년에 하나씩 1km의 제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100년에 한 개잖아요. 그 다음에 1km의 제곱이니까, 킬로미터는 미터로 고치면 10의 3승이고, 제곱이니까 6승이죠. 10의 6승, 미터의 제곱. 그것이 지금 빅뱅이라고 부르는, 전혀 빅뱅이 아니라
대폭발이 아니라 대발생이라고 주장했지만 어쨌든 뻥 터지는 건 맞아요. 뻥 터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138억 년, 이게 138억 년 동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38억 년 동안 계산을 하면 1m의 제곱당 138개의 양성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8개. 그럼 1m의 제곱. 근데 다시 요거는 1m의 3승이잖아요. 3승. 가로 세로 높이. 근데 이거는 1m의 제곱이니까 자, 이거를 그냥 살짝 킬로미터의 3승 이라고 한번 고쳐 볼까요? 예. 미터의 3승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니까. 그러면 이제 1000이 또 1000 나누기 1000이 또 빠지지 않겠습니까? 미터의 제곱이니까. 물론 이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미터의 3승 킬로미터 1000 나누기 1000을 하면 0.138개잖아요. 0.13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다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우주가 지금 빅뱅 때 모든 입자들이 만들어졌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빅뱅 했는데 입자들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언제 동안? 138억 년 동안. 138억 년 동안 입자가 계속 짠 이만큼 발생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으로 계산을 하니까 미터의 제곱당 대략 138개인데 이건 미터의 제곱이니까 이거 미터의 3승으로 고치면 대략 이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숫자가. 그래서 이거는 우주에서 빅뱅 때 모든 입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138억 년 동안 조금씩 계속 발생, 수소가 계속 짠 발생하고 있다 라는 간접적인 숫자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폭발이냐 빅뱅 이론이 맞느냐 아니면 제가 같이 빅 제네레이션 이론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6년 전부터 주장했죠. 빅뱅 대폭발이 아니라 대발생이다. 빅 제네레이션. 갑자기 수소가 지금도 짠 생성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그 증거가 이 초고에너지 우주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즉 요 숫자를 넘어선 일렉트론 볼트 입자. 그게 뭐냐? 물리학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제 이것들은 이제 관찰이니까 5.6 2의 19승 일렉트론 볼트는 이거는 그 이론적으로 계산이죠. 물리학 계산적으로 5.6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될 거고 5.7이라는 거는 5.7 2의 19승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 요런 데 있잖아요. 오마이갓 입자를 측정한 곳. 그다음에 아마테라스 입자를 측정한 여기서 이제 측정값으로 보면은 5.7 2의 19승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더라. 5.7.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정체가 뭐냐, 이게 도대체. 업커크, 참커크, 탑커크까지 넘어갑니다. 이게. 제8장 업, 참, 탑, 커크가 물리학에서는 또 역시 업커크, 참커크, 탑커크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입자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 업, 참, 탑커크는 요렇게 요게 업커크라는 거죠. 요게 업커크. 참커크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탑커크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기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업, 참, 탑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여기 8장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즉 여기서 지금 한 거는 제가 3년 전, 3년 전에 이미 제가 발표를 한 숫자들입니다. 계산을 했죠. 업커크, 참커크, 탑커크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뭐냐? 이게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 요 동그라미 친 거 중성미자들. 그러니까는 제가 앞에서 주장했죠. 만물의 근원은 중성미자 3개와 중력미자 3개. 뭐 중력미자라는 것은 이게 중성미자가 뭐냐 그러면 저의 주장은 중성미자란 입자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입자의 모양. 이렇게 이 모양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성미자라는 거죠. 그럼 중력미자는 뭐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중력미자라는 거는 입자에 힘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광자, 전자기력을 일으키는 거. 여기서 보면은 요거 직선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직선이. 요것을 이제 저는 중력미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입자에 힘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양력, 전자기력, 강력이 왜 힘이 발생을 하느냐? 요거 때문에 같아요. 요거. 그것이 이제 강력은 글루온이라는 거죠. 입자 표준 모델 있지 않습니까? 글루온이 강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강력, 입자라는 겁니다. 강력 입자이고 힘을 야기하는 거는 글루온이라는 거죠. 그럼 전자기력, 이게 전자기력이고 전자기력의 모양이고 전자기력도 입자예요. 왜? 동그라미 이게 모양을 만드니까. 따라 전자기력 입자인데 힘을 야기하는 거는 광자라는 거죠. 그럼 양력은 뭐냐? 양력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업, 참, 탑, 쿼크에 대해서 제가 그 질량 계산을 이미 뭐 한 3년 전, 2년 전에 2년, 3년 전에 이미 다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 결과가 여기 운동 상태가 있고 정상 상태가 있죠. 뭐 여하간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요렇게 여기 50.630, 126.79, 1772.4 일렉트론 볼트. 하여튼 이거 쭉 계산하면은 업 쿼크, 참 쿼크, 탑 쿼크 질량이 물리학에서 제시했던 숫자와 거의 뭐 0.1% 차이, 0.1% 차이로 일치하게 계산이 됩니다. 거기서 요놈이라는 거죠, 요놈. 자, 50.630, 1772.4. 자, 여기 아까 봤던 50.630, 1772.4 요거 있죠, 요거. 그럼 이게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라는 거죠, 요거. 요 두 개요. 그래서 이게 뭐냐?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 앞에서 제가 했듯이 중성미자 쌍이죠. 왜? 빨간색과 파란색. 이게 입자, 중성미자, 반중성미자.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가 합친 쌍. 그러면 앞에서 볼까요? 또 여기도 있어. 아까 제가 했죠. 여기 물리학에서는 이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성미자 쌍, 쌍,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 쌍으로 배출됩니다. 요거라는 거죠, 요거. 자, 그래서 요놈이 있고요. 업커크 속에, 참커크 속에 요놈이 있고요. 탑커크 속에 요놈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50.630, 126.79, 1772.4 이미 3년 전에 제가 계산을 마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년 전에도 이미 요 속은 요 껍질 있잖아요. 껍질은 4차원, 5차원, 6차원에 존재하는 거고, 요 속에 요놈, 요것이 보손 입자. 자, 이건 페르미온 입자, 보손. 뭐 페르미온과 보손.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하죠. 요거는 10차원의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요건 11차원의 존재를 하고요. 요렇게. 요건 12차원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요 숫자를 그대로 적어 놓고 보겠습니다. 요 숫자 그대로. 그래서 10.001. 뭐, 또 왜 001이 왜 붙냐? 그것도 또 얘기하려면은 또 저 앞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제가 계산한 거는 10.001이죠. 자, 10.001에 50.630을 찍어요. 물론 로그 값. 양자역학은 로그로 계산해야 된다. 아주 제가 강력하게 강조를 했죠. 로그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로그로 계산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일반 숫자 그 사칙연산으로 계산해 버리니까 양자역학의 계산이 파탄나는 겁니다. 로그로 계산해라. 자, 50.630 찍고요. 11차원에서 126.79 일렉트론 볼트, 로그 값이면 로그 값. 그게 이제 10차원이 얘 질량이라는 거죠. 얘 질량. 자, 그 다음에 요것이 11차원이 얘 질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차원이 얘 질량이라는 거죠. 요것이 뭐냐? 다시 업커크 속에 요거 있다는 겁니다. 참커크 속에 요거 있고 탑커크 속에 요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요거 뭐야?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 아주 질량이 아주 작습니다. 일렉트론 볼트. 자, 여기다가 포물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포물선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미주수 3개만 주어지면 되니까 좌표점 3개, 하나, 둘, 3개 좌표점 찍고 포물선을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우주는 뭡니까? 우리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 우리 우주. 그러니까 3차원 한번 볼까? 3차원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거 5.06, 5.1, 5.1, 5, 2의 19승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라는 거죠, 지금. 저의 주장. 지금 물리학에서 계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리학에서 요거 5의 2의 19승. 네. 5. 2의 19승.
이걸 GGK 리미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거. 이게 뭐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이게 일렉트론 볼트의 1, 이 작은 숫자가 1 포물선 방정식을 그렸더니 어떻게 이게 5의 2의 19승이라는 19승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숫자가 정확히 물리학 이론과 똑같은 숫자가 계산이 됩니까? 이게 우연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2의 19승을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이걸 정확히 숫자를. 그러면 이게 우연이다. 그러면 또 쿼크 질량을 어떻게 이거랑 이제 같잖아요. 지금 요거랑 요거 이렇게 같잖아요. 아, 밑에 거네. 아, 다시 이거 했으니까 6.0 2의 19승 6 2의 19승 요거 6 2의 19승이는 어떻게 같아요? 첫 번째 이게 확률이 있냐? 두 번째 아니 업참 탁코크 똑같다니까요. 지금 계산이 아까 0.1% 2의 0.1%로 물리학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이 계산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야, 그거 참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참타. 자, 이거 설명했죠. 이거 스테디 상태. 그 다음에 키네틱 상태도 제가 3년 전에 계산한 겁니다. 52.803. 자, 52.803, 1813. 자, 여기. 이번에는 여기. 52.803. 키네틱 상태. 52.803, 1813. 그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그대로 찍으면, 쭉 찍으면, 우리 우주는 3차원이니까. 3차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0이니까 5, 2의 19승. 이거 있잖아요. 5, 2의 19승. 똑같잖아요, 지금. 이럴 확률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우리 우주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했죠. 자, 현재란 무엇입니까, 현재. 현재란, 현재가 뭐냐, 이제 과거는 뭐냐, 그렇다면, 과거는 이해가 가. 과거는 과거잖아요. 미래는 뭡니까? 미래도 이해가 좀 되긴 되죠. 근데 현재가 뭡니까? 왜냐면, 현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순간, 그 과거가 돼버잖아요. 이게 현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장을 했죠. 현재가 뭐냐? 과거 37.144%와 미래 62.856%가 혼합된 것이 현재라고.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과거라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 우주가 있고요.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죠. 그게 과거라는 겁니다, 이게. 37.15% 과거. 그럼 미래는 뭐냐?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잖아요? 밖에, 요거. 62.85%. 이게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란 뭐냐? 왜냐면 현재라는 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란 과거 37.15%와 미래 62.85% 혼합으로 이루어진 게 현재라. 자, 그래서 이거 지금 과거거든요, 이게 베스트. 요 값의 37.144%와 이게 미래예요, 미래. 스테디. 그럼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엄청나게 팽창을 해 왔죠. 거의 뭐 빛의 속도? 우주가 뭐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죠, 운동. 키네틱, 운동학. 키네틱이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고요하게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쪽 공간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디, 정상 상태, 고요하게 있죠. 그러니까 미래가 62.85%, 856%, 이 두 개를 이렇게 섞습니다. 혼합을 해요. 혼합을 하면, 그러면 한 5, 6, 그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컴바인드 상태, 이게 현재라는 겁니다. 커런트, 현재. 자, 5.6942의 19승. 5.694, 5.7이죠. 5.7. 5.7? 네. 이론적으로는 5.6, 2의 19승. 근데 관측적으로는, 관찰 쪽으로는 5.7, 2의 19승. 네, 5.7 딱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습니까? 5.7. 야, 이래서 우주선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래서 GGK 리미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2의 1승이죠. 1승, 2승, 3승, 4승, 7승, 10승, 14승, 19승, 25승, 38, 31승, 38승. 아니 어떻게 요 숫자 가지고 그냥
포물선 방정식만 이렇게 로그죠.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했더니 어떻게 이 숫자가 계산이 됩니까?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도 확률이 있다. 그럼 어떻게 업커크, 참커크, 탑커크 질량이 이렇게 현재 물리학학과 거의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게 계산이 되냐는 거죠. 자, 현재 물리학값 탑커크 172.69. 네, 172.6974나 69나 이건 예, 똑같은 값 아닙니까? 1.27 메가 1.27 그러니까 1.27 여기 8이네요. 똑같은 숫자잖아요, 이게. 요거 2.16 2.25 여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또 그 이유가 있죠. 옛날에는 2.25로 봤어요. 예, 한 10년 전 물리학은 2.25로 봤거든요. 2.2 아니면 2.3, 2.2, 2.3이니까 2.25죠. 10년 전 물리학은 2.25로 봤는데 이제 하여튼 계산법이 해가지고 최신 물리학은 이제 2.16으로 본다고 합니다. 약간 10년 전 물리학은 2.2 아니면 2.3, 2.25, 2.25 똑같잖아요. 이게 10년 전 물리학과 최신 물리학이 제의 주장 이게 틀렸다. 2.16이 아니고 2.25 10년 전에 물리학에서 제시했던 것이 더 맞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측정이 되는 아마테우스 오마이갓 입자, 오마이갓 입자 3.2 2의 20승, 그 다음에 아마테라스 입자 2.24 2의 20승, 2의 20승 보다 큰 거 여기라는 거죠. 여기 2의 20승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3차원보다 약간 더 큰 거, 작은 거 여기서 이렇게 우리 우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러면 아니 4차원에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다면서 또 무슨 2차원, 여기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에서 이게 우리 우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3차원으로. 그럼 아까 다시 저는 4차원에서 온다며 무슨 2차원에서 와. 네. 그래서 페르미온과 보손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페르미온 입자예요. 우리가 흔히 전자 페르미온 입자인데 이제 보손 입자라는 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르미온과 보손은 대칭이다. 대칭의 관계에 있다. 또 물리학에서 초대칭 이론 중에 페르미온과 보손은 서로 대칭의 관계다. 대칭. 그러니까 페르미온은 예를 사원방정에서 여기 위쪽 여기. 보손은 저해주장은 여기 이렇게 여기가 페르미온 우주고요. 여기가 보손 우주라는 겁니다. 대칭 맞잖아요. 근데 초대칭이죠. 여기 대칭이 한 번, 두 번 일어난 겁니다. 초게이지 대칭. 그래서 서로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페르미온은 4차원 세상에서 이렇게 온다면 보손은 2차원에서 거꾸로 대칭이에요. 거꾸로 보손은 거꾸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20승, 19승을 넘어가는 입자, 어떤 입자? 보손 입자. 그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자, 그래서 원래 10차원. 자, 그러면 보손은 보손은 10차원 속에 꽁꽁 숨겨져 있다. 우리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은 껍질이래요. 바깥집 껍질. 여기. 3차원, 4차원, 5차원은. 그런데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11차원, 12차원은 또 반대지 않습니까? 반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4, 5, 6하고 10, 11, 12하고는 서로 반대잖아요. 서로 반대니까 4, 5, 6이 우리 우주의 껍질을 이루고 있으면 10, 11, 11은 보손이죠. 보손 입자는 속에 꽁꽁, 우리 우주 속에 꽁꽁 숨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디에 꽁꽁 숨겨져 있냐는 거죠. 우리 우주 속 어디에 꽁꽁 숨겨져 있어요. 네, 쿼크, 참, 탑, 쿼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손, 그게 페르미온과 보손은 서로 대칭이다. 자, 그래서 아주 신기한 현상을 또 제가 발견을 했죠. 야, 그러면은 참 탑이 있으면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도 있거든요. 자, 그럼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도 제가 그 동영상에서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도 이미 이렇게 계산을 했죠. 요게 있죠, 요게.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스트레인지 바텀은 여기, 여기 보니까 8.586, 269.5. 그래서 여기 8.586, 여기 8.586, 269.5, 여기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냐? 요거라는 거죠. 요거. 여기는 요 놈이라는 거죠. 요 놈. 10차원, 11차원, 11차원은 요 놈이고요. 12차원은 요 놈이라는 거죠. 꽁꽁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요게 요 놈이라는 거죠. 요 놈.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요거. 중성미자 쌍. 근데 다운스트레인지 바텀 속에는 요 이상한 요 놈이 있다는 거죠. 직선 요 놈. 요 놈이 힘을 이야기해요. 힘을.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 3차원에 똑같은 논리로 1.0262의 21승짜리 입자가 우리 우주로 지금 짠짠짠하고 동일하게 우리 우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의 주장 100년에 하나씩 그 1km의 제곱당 똑같이 나타나고 있겠죠. 근데 얘는 측정이 돼요. 지금 얘는 그 물리학에서 계산이 아주 잘 돼. 그러면 21승짜리가 측정이 되지 않겠냐?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여기 나타납니다. 그다음 다시 또 이제 그러면 이제 키네틱. 자, 여기 보시면 키네틱을 한번 볼게요. 키네틱은 또 계산했죠. 제가 8.490 267.3. 자, 키네틱 8.490 267.3. 얘가 키네틱이고요. 이제 과거 과거. 얘가 그럼 또 미래도 계산이 되겠죠. 미래 이 두 개를 혼합한 게 컴바인드 현재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명 전부 다 21승이잖아요. 21승짜리가 이게 분명 나타난다. 지금 19승짜리가 짠짠 나타나듯이 이거를 GGK 리미트라고 현재 물리학에서 부르고 있는 것 같고, 21승짜리가 짠짠짠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측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 생각에는 CMB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CMB가 광자입니다. 광자 뭐냐? 전자기력을 일으키는 놈이죠. 우주 전체적으로 CMB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자가 우리 우주로 짠나고 나타나는 순간 우주 배경 복사하고 바로 반응을 어떤 게 반응을 하느냐? 요거 직선 있잖아요. 직선이 힘을 야기한다. 이 힘을 야기하는 놈이 우주 배경 복사랑 반응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제 우주를, 자, 5의 6승, 2의 19승짜리가 우주를 여행하면서 에너지를 잃잖아요. 에너지를 잃으면서 에너지를 계속 잃죠. 잃으면서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업커크를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요거는 이제 점점 차근차근 에너지를 잃는 거죠. 근데 얘는 21승이 나타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CMB하고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5차원 있잖아요. 5차원으로 점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끊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의 11승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요거 힘을 야기하는 이 입자 때문에. 여기서는 직선으로 제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5차원에서 나타나면서 5차원에서 이제 에너지를 점점 잃죠. 이제 우주를 여행하면은 에너지를 점점 잃어서 뭐가 되느냐? 다운쿼크를 형성하는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많이 잃을 확률, 급격하게 잃을 확률이 어딥니까? 그게 여기라는 거죠. 성광가스 여기. 입자들이 막 쏟아지면서 여기서 팅팅팅팅팅 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광가스에서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점점 잃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커크를 형성하는, 그다음 다운커크를 형성하는 씨앗이 되는 거죠. 거기서 쿼크들이 짠짠짠하고 발생이 되면서, 쿼크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키네틱 상태가 있고 스테디 상태가 있고 이제 컴바인드 상태가 있고, 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 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하자면 다운 쿼크를 터뜨려요. 이게 다운 쿼크를 충돌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W 보선이 G 보선으로 바뀌고 G 보선이 H 보선으로 바뀐다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건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핵심만 설명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하여튼 WGH 스몰,
스몰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제가 엄청 작아요 이거 질량. 자, 다시 보시면 질량 일렉트론 볼트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겁니다.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이놈이 에너지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 질량이에요 이게 같은 놈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게 중성미자라는 중성미자의 질량은 거의 0에 가깝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에너지를 넣어주면 그 중성미자가 이만큼 에너지 2의 19승만큼 중성미자 쌍이죠. 이거는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죠. 21승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11승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자, 근데 여기서는 그 CMB 때문에 5차원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운 쿼크를 터트리면 스트레인지 쿼크가 되고 스트레인지 이제 껍질을 벗겨내면 바텀 쿼크가 되는 것이고, 이 바텀 쿼크에다가 에너지를 더 넣으면은 비로소 G보선이 H보선이 탄생을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H보선에서 이것이 옆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라색 G보선이 나타나고 W보선이 나타나는 거다. 요거는 제3장 W보선, H보선, G보선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같은 겁니다, 지금. 네. W보선, G보선, H보선. 요 그림 파란색 이것이 지금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 생각에는 CMB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그 이유는 요거 힘을 야기하는 요게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바텀 속에는 힘을 야기하는 이 직선 막대기 요 놈이 있다. 네, 그것이 요게 글루온이 요거 직선 막대기 요거 있잖아요. 글루온 요 놈이 있잖아요. 요 놈이 광자. 네, 광자, 포톤. 요 놈이 뭡니까? 요 놈은 아직 물리학에서 모르고 있다. 자, 그래서 아주 신기한 숫자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제가 업참 탑 쿼크,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쿼크를 다 계산을 했고, 이거를 이렇게 매우 작은 것이 중학교 수학 포물선 방정식만 적용해 보니까 정확히 똑같은 숫자가 계산이 되었다. 이것은 그리고 이거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대폭발 빅뱅에 의해 가지고 빅뱅 0년에 이게 탄생한 게 아니고 지금도 4차원 우주에서 페르미온이라 그러면은 4차원이고요. 보손이라고 하면은 대칭 2차원이 되겠죠. 2차원에서 페르미온과 보손은 대칭이다. 계속 우리 우주를 향해서 짠짠짠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그 쿼크의 씨앗을 만들고 그 쿼크가 계속 여기서 성운 속에서 계속 만들어져서 수소가 짠짠짠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차원 우주다. 물리학에서 차원, 6차원, 정확히는 0차원부터 12차원까지 0차원부터 12차원까지의 차원 우주죠. 를 도입해야지 물리학이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3차원 가지고는 물리학은 현재 3차원만 인정하고 있죠. 표준 물리학은 3차원만 가지고는 결코 어떠한 것도 계산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표준 모델을 넘어선 물리학.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